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제가 1개월 전에 아이플레이 50 미니 출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할인가로 $75에 구입했는데 요즘 알리 물량을 세간에서 감당을 못해서 저도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도 되고 또 어찌어찌해서 이제야 제품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국내 스마트 스토어는 9만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분들은 저보다 먼저 제품을 수령하신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국내 최초는 아니지만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올더 큐브 상호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늦게 배송되다 보니까 국내에 먼저 구입하신 분들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이 제품이 중국 내수용 제품을 먼저 판매한 다음에 이후에 글로벌 롬을 출시할 줄 알았는데 제품 예약 판매부터 글로벌 롬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제품도 글로벌 롬 제품이라서 귀찮은 한글화 가정이나 또 구글 스토어를 찾아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구성품은 USB A to C 케이블, 5V의 2A 기본 충전기, 그리고 설명서, 유심 제거 핀, 본체입니다. 저는 케이스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어요. 극강의 가성비 제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서 저에게는 케이스도 사치입니다. 후면은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네요. 전면은 기본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원키, 볼륨키가 있고요. 아래쪽은 싱글 스피커만 있습니다. 요건 좀 아쉽네요. 우측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3.5mm 오디오 잭이 모퉁이에 있네요. 이것도 좋아요. 아래쪽에도 USB-C 포트가 있어요. 전면은 5메가픽셀 카메라, 뒷면은 똑같이 5메가픽셀 카메라입니다. 촬영 결과물은 후면 카메라가 좀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단에는 검수 통과 마크가 있네요. 전면 보호지는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서 설정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롬이라서 설정에 이렇게 한국어가 있습니다. 유심을 넣어 볼게요. 유심 트레이를 제거하면은 듀얼 유심을 넣거나 아니면 유심 하나에 최대 512GB TF 카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통화 기능도 보여드리려고 스마트폰 유심을 넣었는데요. 미리 KT 고객센터에 확인해 봤는데 이 제품이 전산에 전화기로 표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 함께 쓰기 태블릿 유심을 보유한 분들은 유심 기변은 안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함께 쓰기 스마트폰 유심으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각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모두 마치면 두 차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버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전화 유심도 꽂았으니까 통화 기능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전화기 앱으로 통화해 봤는데요. 스피커폰으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T 전화기로 해봤는데요. 역시 통화 녹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퀴즈 앱이 기본으로 설치된 것을 보면 제품 타겟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가 제품도 아이들 시력을 위해서 HD 화질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풀 HD 제품이라서 최소 화질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노크온 기능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노크온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화면을 두드려서 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가면은 들어올려 휴대전화 확인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주면 노크온까지는 아니지만 태블릿을 들어서 쉽게 화면을 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에요. 손이 작은 여성분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통 성인 여성분 정도의 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파지했을 때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두께는 카메라 제외하고 7.6mm, 굉장히 얇죠. 돌출된 카메라를 포함해도 9.3mm입니다. 무게를 확인해 볼게요. 무게는 292g 밖에 안 되고 8인치 제품이라서 무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장난감을 들고 있는 것처럼 가볍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감도 장난감 같은데요. 액정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덜그덕거립니다. 저가 태블릿이라서 사용하다가 언제 망가져도 그러려니 해야 되겠네요. 아이플레이 20 제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8인치 제품과 10인치 제품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10인치는 한 손에 파지하기 힘들어서 스트랩을 뒤에 부착하고 사용했었는데 8인치 제품은 스트랩이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10인치 크기의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에 들고 사용하기 좋은 8인치 제품을 구입한 거죠.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큰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굳이 태블릿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도 유튜브 시청을 할 때는 크게
태블릿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요즘 공부 좀 해보겠다고 강의 영상을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에서는 글자들이 안 보입니다. 최소 8인치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작은 글씨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강의 영상에서는 최대 화질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화질과 관련해서 DRM 인포에서 와이드바인 L1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넷플릭스를 설치해서 고화질 시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넷플릭스에서는 와이드바인 L3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 화질로만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화질은 봐줄만 합니다. 저화질이라서 영상 몰입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으로 넷플릭스를 보실 분들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저는 출퇴근 용도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출퇴근 유튜브 2시간 시청했고요. 또 회사에서 9시간 넘게 태블릿을 안 끄고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50% 남았으니까 출퇴근 용도로는 하루 동안 배터리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말에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좀 중간에 충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서 주로 이어폰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태블릿 사운드로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사운드 품질도 들려드릴게요. 왼쪽이 아이플레이 50 미니, 오른쪽이 아이플레이 20입니다. 두 제품 모두 사운드 품질은 좋지 않지만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싱글 스피커라서 소리가 약합니다. 이건 꼭 음악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이나 원격 미팅을 할 때도 사운드에 아쉬움이 있을 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이어폰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능은 아이플레이 미니 제품은 유니 SoC T606을 사용하고 아이플레이 20은 유니 SoC SC9863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안드로이드 13, 아이플레이 20은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하고 두 제품 모두 램은 4GB 동일한데요. 아이플레이 미니는 가상램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램 4GB에 가상램 4GB를 사용합니다. 실제 8GB와 동일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4GB와 동일하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죠.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겠지만 기대할 수준은 아니다 정도가 정확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제품 저장 공간은 똑같이 64GB이지만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64GB UFS 2.1 방식이고 아이플레이 20은 64GB eMMC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측정해보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펜치 6 테스트 결과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리뷰는 현재 최신 제품 기준으로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플레이 50 미니 제품의 성능을 좋게 말할 분은 없겠지만 아무튼 아이플레이 20을 잘 사용했던 분들은 아이플레이 50 미니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화면 탐색이나 이런 건 느리다는 느낌은 없지만 웹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뉴스를 하나 열어보면 이미지가 한 템포씩 늦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가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네요. 화면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두 제품 모두 1920에 1200 동일한 해상도인데요. 8인치 제품은 271ppi, 10인치 제품은 226ppi로 표기되네요. 그래서 8인치 제품이 문서를 볼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더 모드가 있어서 흑백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자책을 볼 때 좋을 것 같고요. 컬러책을 봐야 된다면 리더 모드를 끄면 됩니다. 아이플레이 20은 조명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플레이 20 기본 필름이 화질과 터치 감도를 저하시켜서 많은 분들이 재고하고 사용했잖아요. 아이플레이 50 미니 기본 필름도 동일하게 화질과 터치 감도를 저하시킵니다. 궁금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필름을 제거하기 전에는 sRGB 82%, P3 62% 측정되었는데 필름을 제거하니까 sRGB 99%, P3 76% 측정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최대 해상도로 재생시켜서 필름을 부착한 것과 부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우측에 필름을 부착한 화면에
화질 저하가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다면 이 베젤 부분만 봐주세요. 우측은 필름 때문에 검은색이 흐리게 보입니다. 이게 지문방지 필름이 아니고 고광택 필름인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필름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을 개인 용도로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아이플레이 20 같은 경우는 측정도 안 되었던 3D 마크 테스트가 아이플레이 50 미니는 가능하긴 한데요. 측정 결과를 보면은 스코어가 101점밖에 안 나옵니다. 휴대하기 좋은 8인치 안드로이드 게임 머신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 말고 레노버 리전 Y700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재고 처분을 하려고 그러는지 핫딜로 20만원 후반대도 구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GPS도 있고 또 LTE 통신도 되는 태블릿이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대신에 지자기 센서가 없어서 간헐적으로 방향을 못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태블릿을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만들기 2탄 태블릿 선택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대부분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 용도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니까 구입해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